저는 실버 주얼리 브랜드인 킹크로치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우라고 합니다. 놀고 싶어서 홍대로 왔다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실버 주얼리를 학원을 통해서 잠깐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 한국은 시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을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. 그림을 그리면서 실크 스크린을 하는 데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종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 그 유화 그리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그 선생님 친구분이 이거 실크 스크린을 했어요. 근데 그거 보니까는 저거를 배워야 되겠다. 그냥 바로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이거를 배우게 됐죠.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. 저는 사진을 찍고 있고요. 그리고 가끔씩 스타일링도 하고 그다음에 디렉도 하고 있는 구송이라고 합니다. 바네사 피크로프트랑 그다음에 독일 사진전 같은 거 보고 엄청 영감을 받아가지고 되게 건조한 것들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자기를 좀 탐닉하는 그런 종류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나싱 할싱의 도널드 K라고 합니다. 원래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12살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었고요. 정식으로는 이제 18살 때부터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외에서는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은 그걸 하면은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어서 홍대에 그 밴드 형이 있었는데 이제 머리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럼 좀 더 남성을 집중적으로 해봐라. 그 전에도 남성을 했지만 이 문화가 제가 좋아하는 문화도 50년대 로커빌리 쪽이었으니까 잘 맞을 거다 해서 이제 바버샵 쪽을 조금 더 알아봐봐라.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크로마츠고 크로마츠를 착용하면서 눈 액세서리에 매력을 느꼈고 그 그래피티 1세대 반달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신디 셔먼 같은 경우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근데 사실 제가 신디 셔먼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진 찍는 성향을 보고 그렇게 가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보다 보니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됐고 90년대 이제 너바나 같은 경우를 좋아했고 좀 더 이제 알았을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펑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펑크가 알게 될 쯤에는 60년대 모즈 음악도 좋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서 50년대 로커빌리가 이제 메인으로 딱 잡은 거죠. 그 결혼 예물 반지나 저희가 실버 액세서리를 만드는 반지나 같은 과정으로 제작이 돼요.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고난이도 공정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 굉장히 메시지적으로 표현하기도 쉬운 게 티셔츠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하나의 도구로서 쓸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는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점잖고 더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만큼 더 열어도 될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거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?
이러다가 정말 모든 사람이 취향이 없어지겠는데? 이 생각. 그 요즘에 알게 된 사람들은 요즘 것만 봤잖아요. 예전 것까지 찾아보진 않죠. 아무래도 매니아가 아니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제 글들을 보면 가끔씩 아 요즘 바버샵이네 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던 거죠.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만드는 것 같아요. 뭐 10사람이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해도 2사람이 예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.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뭐 어떨 것이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는데 그 미묘한 디테일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요. 제가 만족인 거죠. 다른 곳은 뭐 하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거든요. 이 하나 작업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, 심지어는 뭐 15장 찍는데 7시간도 걸리고. 진짜 멀어든 나만 좀 내가 원래 있던 나로만 표현됐으면 좋겠어.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?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거?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가 되는 거?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는 계속 할 거고요. 조금 더 편의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손님들한테. 예를 들어서 공간이 더 넓다거나 근데 그런 쪽 손님 쪽에 쓰여있지 저희가 따로 바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어려운 거는 단지 긍정적이지 그 외에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좋아하는 걸 했으니까. 그리고 그게 멋있다는 거를 어렸을 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알았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언젠가도 멋있어 해줄 거라는 거를 알았다는 믿음? 일단 한국 문화가 더 두꺼워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계속 꾸준히 좋은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네, 무리하게 사업 확장보다는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네,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. 제가 10장, 100장, 1000장을 찍더라도 그걸 입는 사람은 한 명이 입는다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작업이지만 이게 100장이 넘어가고 1000장이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 노동이 되거든요. 근데 그 노동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거 입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그림을 그리게 돼요. 아니면은 노동으로 끝나는 거죠. 그 신념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. 장인에 대한 로망이 있는 이유는 장인이 될 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을 좋아하는 거거든요.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일을 해가지고 장인 된 사람들? 그것도 졸라 예술인이잖아. 네. 그 이유 자체가 숭고한 거죠. 너무 제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서 지금 또 새롭게 지내지 않고서는 자극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서 죽거나 살거나인 것 같아요 지금. 죽거나 살거나인 것 같아요. 손이 떨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은 할 생각이에요. 손님이 어디 외국에 있는데 머리가 너무 하고 싶다 와달라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, 그게 개인적인 가장 큰 목표예요.
사람들의 인식은 이발사 같은 경우는 뭐 하얀 머리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지만 장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하얀 머리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장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20년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거고, 알아주면은 좋은 거고, 그렇게 생각합니다.